최근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각각 개발한 백신은 mRNA라는 유전자를 사용합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의 일부를 체내에 집어넣어 항원 생성과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두 백신 모두 각각 90%, 94.5% 이상 효과가 있다지만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에서 90도 사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송과 보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상 임상에서 겨우 90여 명 정도의 사람에게서 임상시험을 한 것이라 더 많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불완전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최근엔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을 사용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통상 접종량의 절반으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으나 2번을 접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감 백신은 거의 70년간 개발해 초기에는 40에서 60% 정도의 효과를 보였지만 최근에 그 효과가 미국의 CDC에 의하면 29% 정도이고 더욱이 노인에게서는 그것의 반 정도 밖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코로나 백신의 단기간의 임상시험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이자의 사장 엘보트 볼라는 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발표하여 주식이 급상승한 이후 거의 580만 불 정도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미완성된 백신 발표에 그 저의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모더나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도 운송과 보관이 가능하고 94.5%의 효능이 있다고 하나 아직 3상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전 임상시험에서 척추염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아직 백신을 사용하기엔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3차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하루에 4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경제도 엉망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이전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의 변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열에 강하고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 바늘에 100번 찔리고 90도 열에도 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바이러스는 좀비 바이러스처럼 죽지 않는 역사상 가장 공포스런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19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헝가리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세 바늘로 여러 번 찌르고 높은 열을 가했으나 살아있었다며 지금까지 어느 바이러스보다 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마치 풍선을 터뜨리듯 미세 바늘로 100번을 찔렀으나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부다페스트 소재 제멜바이스 대학교 미클로스 켈러마이어 박사는 지난 17일 바이오 아카이브에 공개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놀랄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칭화대의 연구팀은 전문지 셀지에 공개한 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산이 다량 붙어도 엉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사진 촬영은 냉동시킨 후에 가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있는 스파이크가 26개라고 밝힌 반면 켈러마이어 연구팀은 61개까지 발견됐다며 구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높은 기온에는 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올여름 북반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세포에 붙은 상태에서 섭씨 60도에 1시간 노출됐는데도 복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켈러마이어는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10분 동안 섭씨 90도의 열을 가했는데도 모양이 약간 바뀌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이러스의 성질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열에 강해 계절에 쉼 없이 유행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자주 생길 경우 앞으로 인류가 백신을 개발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백신의 효과가 100% 이상이 된다 한들 코로나의 유행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코로나 백신의 면역 지속 효과가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에 의하면 독감 백신이 6개월인 것에 비해 코로나 백신인 경우 그 지속 효과가 보통 2개월 정도이고 많아야 3개월 정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올 4월에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고비 넘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현재 재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짧은 백신의 효능으로는 계절에 쉼이 없는 코로나에 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효과가 좋은 100%의 백신을 투여한다 한들 지구 전 인구 75억 명 모두에게 2달에서 3달 동안 백신을 모두 접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 아주 빠르게 2달에서 3개월 안에 일부 3억에서 5억의 인구에게 백신을 접종해 면역이 생기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인구에게서는 계속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백신을 접종하느라 2달에서 3개월을 소비했던 면역 집단의 인구는 이후 접종을 받지 않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집단에 다시 노출되게 되면 아마 재감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는 코로나19는 이미 얼굴을 바꾼 채 인류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S와 V그룹 바이러스 대신 지난달부터는 미국을 강타한 GH그룹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대세 바이러스가 됐고 재분류 유형인 GB그룹 바이러스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유럽 젊은 층에게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GB그룹 계통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2건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는 유전자 정보 공유 기구인 지사이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체계인 기존 S, V, G, GH, 지아어, L그룹 외에 GB그룹이 지난달 말 추가됐습니다. 이런 돌연 변이의 악순환의 고리는 완전히 모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야 우리 인류가 이 지독한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며 그것은 아마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부 전염병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현재 개발되어 발표되는 백신도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체 치료제, 항말라리아와 항에볼라 치료제인 피라맥스 등도 앞으로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씻기를 잘하는 방법으로 백신을 대신하여 방역을 하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막여히 마스크 착용하기와 같은 턱걸이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또는 건성으로 손 씻기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뮌헨 연방미생물학연구소 등 독일 연구진은
사전 출판 온라인 논문집 매드 아카이브에 지난 7월 8일 게시한 논문에서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명 중 증상이 가벼운 7명은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감염 후 5일 이전에 정점을 찍었으며 그 수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환자보다 1000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하루에서 5일 사이에 면봉으로 채취한 표본들은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표본 한 개당 평균 바이러스 수는 67만 6천 개였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던 것은 감염 4일째에 채취한 인후두 표본으로 한 개당 7억 1100만 개나 됐습니다. 이는 사스의 최대 바이러스 검출량인 표본당 50만 개보다 1400배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았다는 증거 외에도 인간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대 교번을 하여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은 서서히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2020년 3월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레보레토리의 연구자들은 D614G 돌연변이를 발견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인 D614G 바이러스가 변이 전보다 10배가량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D614G는 지난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하여 4월 달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증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우세한 바이러스가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에서 7월경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도 D614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D614G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충칭의과대 연구팀의 분석으로는 D614G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2.4배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전 사스 코로나보다 거의 10,000배 정도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아직 미완성인 백신에 기대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다 더 철저히 KF94 이상의 정확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